간밤의 비상계엄 선포는 약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 요소 등을 이유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일단락됐지만 전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는 앞으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가 진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시는 사업 지연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내년도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배달의 진주 운영사가 당초 지난달 말을 기한으로 약속했던 판매금 정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사는 또다시 정산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진주시는 법적 절차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남해군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행정과 노무, 세무와 건축 분야 민원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아마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간밤의 계엄 사태로 전국이 요동쳤는데요. 지역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진주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약 6시간 만에 효력을 다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해 국회 재석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쯤 계엄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45년 만의 계엄은 일단 일단락됐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은 지역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주시청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주와 사천을 비롯한 서부 경남 곳곳의 지역민들이 이번 시위에 참여한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계엄 자체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위법한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의 절차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법의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황당한 심정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시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이번 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반역자로 우리는 규정을 하고 지금부터 윤석열 퇴진에 총집중을 할 것입니다. 한편 4일 국회엔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제출됐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은 5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6일 또는 7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지역 현안 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는 앞으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4일 오전 예정됐던 사천시 지도자협회의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 관련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때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본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앞서 지역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음 달 착수할 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요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과 복합도시 특별법 처리는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달 중순 본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 사전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정부 부처가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있어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처리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지역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야 모두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벌어져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천 시민들이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더 단합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완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차후 이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빠르게 저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과 소통하면서 되도록이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는 신경 많이 쓰고 최선을 일단 다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은 5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지역에 미치는 후폭풍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동력이 사실상 멈추면서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가 비상계엄 관련 도내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남도 경제통상국과 한국은행 경남본부 등 10여 개 기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금융, 외환, 수출 등 긴급 대응 계획 공유와 분야별 파급 효과 안정화 방안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경남 상의협의회와 경남 경총으로부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처리 시설과 관련해 지역사회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진주시 의회가 본 예산안에 포함된 시설의 실시 설계 용역비와 설치 공사비 등 총 76억 원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일처리장의 노후화에 따라 그 대체 시설로 추진되고 있는 진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주시는 1후보지인 내동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센터를 구상 중입니다. 일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쓰레기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장 등 기피시설로 고통을 겪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주민 동의 없는 시설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진주시 내년도 본예산안에 포함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실시 설계 용역비와 설치 공사비 76억 원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전혀 지금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비를 통과시키는 게 옳으냐. 진주시는 사업 지연으로 총 사업비가 기존 457억 원에서 인건비, 시설 단가 인상 등으로 500억 원에 넘어서게 될 경우 자칫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500억 이상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는 중앙부처의 총 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자체는 중단을 해야 되는. 시의회는 집행부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업비를 내년도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본 예산안에 올라온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예산 76억 원의 전액 삭감을 예고한 셈입니다. 주민들과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맞춰놓고 그다음에 혹시 내년 추경 때 한번 다시 진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반영 여부는 오는 10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배달의 진주 운영사가 약속한 판매금 정산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사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산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진주시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대응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배달의 배달의 진주 가맹점주였던 김현미 씨. 앱 운영이 중단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미정상금 1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책임져야 할 운영사 측과는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나면 통장에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 전화했더니 전화 아예 안 받아요. 하루에 뭐 5통, 10통까지 해도 아예 안 받아요. 진주시에 따르면 운영사가 미정산한 금액은 2억 300만 원. 운영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산 마무리 시점을 오는 13일로 미뤄줄 것을 진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산을 약속했던 진주시는 법적 절차를 밟아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겠다며 대응에 나선 상황. 그 동안에 안 되면은 고소, 또 고소하는 방법, 또 민사 소송 부분에서는 법률 구조공단에 또 해당 가맹점이 되면은. 하지만 사전에 실질적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달의 진주 정산 피해 사례는 과거부터 나오고 있었고 운영사 측은 진주시의 경영 어려움을 지속 호소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일정량 이상이 주문이 되면은 2% 가지고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치의 한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2% 가지고 힘들고. 시스템 자동화를 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추진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업체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낮은 인지도, 일부 지자체의 미참여 의사 등으로 무산됐던 통합 공공 배달앱 추진이 최근 박완수 도지사의 부울경 공동개발 제안으로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 낮은 수수료에도 운영사가 경영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방안 마련과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지역 소비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4분기 소비투자 집행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4일 열린 보고회는 소비투자 집행이 부진한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소비투자가 부진한 사유를 분석한 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사천시의 4분기 소비투자 집행 목표액은 1,171억 원입니다. 하동군이 대기관리 권역인 금남 금선면에 미세먼지 저감 벤치를 한 대씩 설치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벤치는 주변 공기를 실시간으로 정화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환경부 주관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2024년 경남도 임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신안면 갈전리 일원에 신설한 간선 임도를 평가받은 산청군은 절 성토 사면 최소화와 사면 녹화 상태, 안정적인 종단 경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남도와 산림 전문가가 노선 선정 적절성, 재해 안전성 등을 심사했습니다. 사천시가 경남도의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천시는 가로수길과 녹색 쌈지숲 등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해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시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위기 대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생활 속 겪게 되는 많은 불편 사항과 고충들. 최근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도가 확립돼 있는데요. 특히 정부에 대한 민원과 정책 제안, 공익 신고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한 국민신문고 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남해를 찾아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제도는 한 해 2천만 건이 넘는 신청건이 접수될 만큼 그 이용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원회가 직접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남해를 찾았습니다.
남해군은 물론 인접한 하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이들의 고충 해소에 나선 것. 고령자라든지 또는 이제 그 도농 지역, 농어촌 지역은 멀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민원 서비스를 잘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 민원 상담을 하고 접수하는 3년 만에 저희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공공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속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문화부터 노동, 세무, 건축 등 그 분야도 다양한데 이날 이뤄질 상담건만 15건가량. 지자체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부터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조치 요구까지 주민들의 상담 예약표는 빼곡합니다. 특히 토지명의 정리 등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생활법률 민원 상담소엔 연신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1순위 상속권이기 때문에 할머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형제자매들 있죠. 그분들의 동의서만 있으면 돼요. 일제강점기 선친이 가입했던 보험증서를 오랫동안 고의 보관해온 어르신은 늘 궁금해왔던 문서 내용을 물어보며 법률 관계에 기한 금액 지급 여부 등의 정보를 얻습니다. 일본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 당시 한국이 아니고 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우체국으로 이전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화폐 개혁을 2번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보험료 냈던 거 금액에서 상당히 다운돼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급 실익이 없는. 어렵고 낯선 행정 법적 용어들로 민원 제기 과정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은 민원인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 같은 기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농지 대장이 아버지 이름 돼가지고 저 이름으로 바꿔주라고 혹시 궁금한 그 국민이 있으면은 이런 데서 한번 문의도 해보고 이런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신문고 제도. 고령층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 역시 더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3일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야외 무대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남해군의 목표 모금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온도탑은 성금이 180만 원씩 모일 때마다 1도씩 상승합니다. 제막식 이후엔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인사들의 성금 기탁식이 이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인증패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오는 11일 창원시 소재 새마을금고 중앙회 울산 경남 본부와 12일 진주시 소재 동부 새마을금고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내년 3월 5일 실시됩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쯤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한 산길에서 트럭 한 대가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쇄골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는 차량 후진 중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쯤 하동군 악양면 한 농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가 창고와 주택 126제곱미터 등이 타 소방 추산 3,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2시간 40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소방은 농가 창고 아궁이에 남은 불티가 바람을 타고 장작 등에 옮겨부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도 맑은 날씨로 대체로 외출하시기에 큰 어려움은 없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니 생활 속 불조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가운데 함양은 오전까지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1도, 사천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에 흐린 하늘 보이겠고 제주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하늘에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30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45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계속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다만 최저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며 아침 저녁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올해로 20번째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단체에서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김장을 나눔으로써 이 지역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